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얘기는요, 제가 한때 좀 이제 막 놀 때,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진짜 막 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은 뭐 남을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성공시켜준다는 그런 사람들 갑자기 많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싸우고, 뭐 서로 유튜버들끼리 뭐 진실 폭로하고 사기다 뭐다 말 많잖아요. 저 때는 그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죠. 제가 한 30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블로그 세대인데, 저도 저의 그 마이크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한참 많이 했던 때가 기억나요. 저도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의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한참 지금 남들 사기치고 이런 애들 보면 다 30대잖아요. 30대 중반. 나이가 좀 많으면 40대 초반이죠. 대부분 30대들이 정말 남들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그때도 보면은 저도 이제 남들보다 좀 이렇게 모난 구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잘난 척하고, 지금 이미 저는 이미 늙고 병든 사람이라 그러려고 해도 그럴 보여줄 게 없는데, 당시에는 이제 보여줄 게 좀 있었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좀 많이 입혔어요. 그 스스로 반성하면서 상처를 입혔던 한 몇 가지 얘기를 말하면서 제 스스로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받고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상대방한테 좀 배려하고 착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첫 번째, 반성합니다. 지금 유튜버 중에 한 4명 중에 1명이에요. 지금 남들한테 성공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 중에 1명인데,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1명을 제가 바이크 타다가 만났습니다. 직접 개인적으로 한 4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죠. 당시에 건방진 장감독이,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면서 먹고 살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대학을 잘 가는 법을 자기만의 기술로 가르쳐 주고 있다. 사기네? 그 사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기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어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창피해하거나 이거 사기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뭐 아니면 상대방을 처음 만났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네 하면서 저랑 이제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기 맞죠? 하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사람 지금 유튜버 중에서 유명합니다. 성공학 가기를 하는 그 4명, 5명, 그 중에 1명이에요.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약간 초점 없는 눈빛으로, 네, 사기 맞아요. 그때 제가 약간은 조금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사람 성공하겠네, 이 정도 강심장에 이 정도 각오면 성공하겠네 했는데, 역시나 지금 성공해서 좋은 데 살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한테 강의를 들어라 이거죠. 강의비도 비싸게 받으면서. 반성합니다. 제가 그 사람 몰라보고 그 사람한테 10몇 년 전에 사기꾼이네 한 거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반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르쉐 911을 새로 뽑아서 저한테 차자랑을 하러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도 역시나 그때 당시 자주 뵀던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딱 오픈되는 까브리올레 911 터보를 딱 몰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같았으면, 진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이렇게 불쌍한 장감독이었으면 우와 저 한번 태워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진짜 너무 건방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11 터보면 뭐해, 옆에 여자가 없는데. 옆에 여자가, 예쁜 여자가 딱 앉아 있어야 그게 간지 아니에요? 빨리 옆에 예쁜 여자 하나 앉히세요. 그래야 간지라는 겁니다. 지금 간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분의 그 대단한 911 터보를, 911 터보 까브리올레를 개무시하고 간지 안 난다고 제가 정말 건방지게 개건방을 떨었던 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좋은 차 타면 뭐해? 좋은 차 타는 이유가 뭐예요? 레이싱을 즐겨? 길거리에서? 아니잖아요. 시선 받고 스피드를 진짜 즐기는 거는 즐기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나 이만큼 잘 살아나, 이런 차 갖고 있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예쁜 여자가 없으면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건방을 떨었습니다. 예, 그거 어마어마한 차. 그 당시에도 911 터보 까브리를 뽑으려면은 옵션 붙이면 한 3억대까지 넘어가는 차였어요. 깡통이 2억 몇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래서 이래저래. 제가 최후에 망할 때요, 911 터보를 계약하고 망했습니다. 잔금 치르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냥 첫 번째 이혼 직전에 그전에도 물론 슈퍼카 하나 타다가 911 터보 까브리올레를 하나 더 사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혼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은 너무 추하고 너무 좀 뭐랄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개건방을 떨었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자, 세 번째 반성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그 두카티를 너무 좋아해서 그 두카티 아니면 또 오토바이로 안 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멋진 일본 알차 타시는 분들, 레이싱 레플리카라고 하죠. 1000cc 이상급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정말로 뭣도 모르고 개무시를 했습니다. 두카티 아니면 간지가 아니라며, 바이크는 2기통이라며, 진짜 뭣도 모르고 4기통 알차 타시는 분들을 많이 무시했던 거, 그건 정말 제가 봐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장 감독이 지금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4기통 알차를 살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멋진 일제 4기통 레이싱 레플리카들을 2기통이 아닌 이태리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짜 개무시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망해서 천벌을 받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건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합니다. 또 하나 또 반성할 게 있죠. 당시에 차를 새로 구입하면요, 엔진 오일을 너무 자주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뭐 과거에 초창기에 차 샀을 때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5,000km마다 한 번 갈면 되는 거를 한 3,000km 되면은 또 갈아주고, 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고급차를 타면서 당시에 고급차를 타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갑자기 뭘 알지도 못하면서 개무시를 했습니다. 진짜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그 전쟁 날 때 6.25 사변 때 그런 시대에도 그 썩어 빠진, 지금보다 기술도 떨어진 그런 군용차들, 그런 차들도 영화에서 보면 엔진 오일 안 갈고 타던데, 지금 그때보다 차도 많이 좋아졌고, 차도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100배 정도 좋아졌는데, 그 엔진 오일 그거 조금 빨리 안 간다고 뭐 차가 썩어? 그 차가 망가지겠어? 그런 호들갑 떨지 말고, 나는 옛날에 어릴 때 취미로 마티즈 같은 거 일부러 사가지고 엔진 오일 안 갈고 한 3년 동안 한번 타봤어. 그냥 막 1단, 2단만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조지면서 엔진 오일 보충만 하면서, 안 갈아도 차 안 고장나 라고 개건방 떨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도 약간의 그 사실에 입각한 것도 있고, 하지만 차를 아끼지 말아라 라는 관점에서 제가 충고한 것 치고는 진짜 건방진 거죠. 진짜 건방진 거예요. 본인이 차를 아끼는 거는 본인 마음이고 또 어떤 본인의 취미생활인데, 그걸 제가 나이가 좀 더 많다는 이유, 당시에 조금 더 좋은 차를 탄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차도 없습니다. 저는 좋은 차도 없어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마음에 두었던 인생의 약간의 그 꺼림칙함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사실 뭐 유튜브 컨텐츠화해서 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진짜 바뀌었냐면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건방 떨었다고 해도 사실 그 사람들 밥도 많이 사줬거든요. 제가 그때 밥을 사줄 때 제 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제가 부족하지 않았을 때 제가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사줄 때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내가 진심으로 밥을 사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밥을 샀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밥을 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 번 꼬꾸라졌다 그랬잖아요. 크게 망하고 나서 제 인생 가치관이 그 과거에 그 건방졌던 장감독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요, 저는 저한테 밥을 사준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한 끼를 사준 사람도 잊지 않아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한 끼 사준 사람을 진짜 몇 년 만에 만났잖아요.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어느 곳에서 저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셨죠? 저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저는 밥을 사주는 행위를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입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그냥 빈말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사준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 밥 많이 얻어먹었어요. 망하고 나서 수많은 분들한테 밥을 얻어먹었고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평생 잊지 않습니다. 저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이런 말을 꼭 해요. 저 오늘 제가 밥을 얻어먹었는데 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고마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밥 한 끼에. 괜히 오바 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진심이에요. 밥 사주는 행위는 우스운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볍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밥 한 끼 못 사줘?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잔혹하고요. 더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밥을 사줬다는 건 당신을 그만큼 귀하다고 생각해서 밥을 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딱 맞습니다. 흥청망청 돈 쓰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전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저한테 밥을 사주실 때 또는 없는 분들이 사주면 더 가슴이 아프죠. 저보다 더 없는 분이 저를 위해서 밥을 사준다는 건 그 이상으로 저한테 바라는 게 있으시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렴풋이나마 웬만한 건 다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건 잘 기억 안 하는데 밥 사준 사람들의 얼굴과 그 시기 그리고 내가 몇 번 밥을 얻어먹었는가 그거는 정말로 기억을 합니다. 제 인생의 큰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해보면 압니다. 망해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게 얼마나 고귀한 행동이라는 걸. 저도 망하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어쨌거나 제가 밥을 사줬을 때의 제 마음을 저는 알잖아요. 과거에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밥을 사주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해 줍니다. 저는 지금 이 서울에 있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지금 한 7년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점심을 저한테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저녁도 제공해 주시고 점심을 식사를 하고 딱 나갔다 왔잖아요. 그게 5,000원짜리든 15,000원짜리든 20,000원짜리든 저는 항상 먹고 나서 다른 회사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 하나를 딱 합니다. 그날 뭐 회사 돈으로 나갔으니까 그날 제일 높으신 분이 그 돈을 지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경리실장님이 지출하셨을 수도 있고 부장님이 지출할 수도 있고 대표님이 지출하셨을 수도 있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요.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지금 가는 전데도 그 상대방의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밥을 절대 안 남깁니다. 저는 이게 참 이게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옛날 마인드일 수 있는데 저는 음식물을 버리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망해봤으니까. 저희 가족들도 음식물을 버리거든요. 제 딸하고 와이프가 음식물 버립니다. 저는 어지간해서는 제 몸이 상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제가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저희 신념 같은 게 있어요. 음식에 대한.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밥을 사주시는 분들이 일부러 제가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진 않습니다. 이건 또 오해인데 뭐 전화 걸어서 뭐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저 밥 좀 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원치 않더라도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 저한테 밥을 사주거나 같이 만났는데 그분이 먼저 돈을 내시거나 할 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겠습니다. 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합니다. 오늘 제가 저의 과거의 반성과 제가 저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저의 마인드 그리고 저의 인생 마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